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마블 세계에서 최고의 아이템이자 타노스가 가장 탐을 냈던 아이템이 바로 인피니티 스톤인데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아이템인 만큼 타노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이 가장 스톤을 효과적으로 다루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얼의 피를 이어받은 스타로드입니다. 오브에 감싸진 형태는 신체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으나 파워스톤을 맨손으로 잡을 경우에는 신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톤을 잡은 스타로드 역시 콜렉터의 비석골이 날 뻔했지만 가모라와 드렉스의 도움으로 부작용을 버텨냈습니다. 가모라와 드렉스 역시 마블 세계관에서 내노라 하는 강자들이기 때문에 스톤의 힘을 함께 버티는 것이 가능했으며 로란에게 스톤의 힘을 사용하는 등 스톤의 힘을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며 에고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스톤을 다룰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 스톤의 보관 장소였던 비전입니다. 사실상 마인드 스톤의 레이저를 제외한다면 스톤의 능력을 그다지 잘 이끌어냈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인드 스톤은 정신과 관련된 능력 및 여러가지 힘이 들어있지만 비전은 항상 레이저만 사용하는 등 스톤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토르와 함께 울트론을 공격하고 워머신을 추락시키면서 팀킬을 하는 맹활약을 펼쳤으나 인피니티 워에서 콜버스의 창이 비전의 레이저를 반사시키면서 마인드 스톤의 평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인드 스톤에 의해 흑화되었던 로키와 어벤져스 멤버들과는 달리 여러 인격이 합쳐진 비전은 유일하게 고결한 인격을 띠게 된 것 때문이지 싸우는 것 자체를 피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영화에서의 활용도는 크게 돋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의외의 집단에 놀라셨죠? 마블 세계관의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최고의 집단 하이드라입니다. 셉터를 연구해서 막시모프 남매라는 엄청난 초인을 탄생시켰으며 토니와 브루스 배너도 완벽히 다루지 못했던 셉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드라의 기술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이미 테서렉트를 이용해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으며 초인을 만들 수 있는 혈전과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술, 치타우리 무기를 활용한 각종 테크놀로지, 그리고 쉴드에서 일했던 하워드와 행크 핌의 기술까지 현재 마블 세계관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모조리 흡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릭 셀빅 박사가 테서렉트를 이용해 포털을 여는 장치를 개발한 것도 당시 쉴드가 하이드라에 잠식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볼 때 하이드라가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비롯해 현재 하이드라의 수장은 소울스톤 키퍼로 전직한 점을 볼 때 하이드라의 평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톤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리얼리티 스톤을 최초로 다루었던 말레키스입니다. 오딘의 아버지 보오에 의해 한 차례 스톤을 빼앗긴 사례가 있었으나 제인 포스터의 몸속에 들어있는 리얼리티를 자신의 몸속에 주입시키면서 완벽히 스톤의 힘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미 각성전 토르조차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딘의 말에 의하면 말레키스는 어둠의 힘을 이용해 액체 형태의 에테르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얼리티를 에테르로 정제시킨 최초의 인물이자 다크 엘프 종족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컨버전스를 이용해 9개의 왕국을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피니티 워 전까지 에고와 수루트 이상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이었는데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템을 손에 넣고도 제인 포스터가 만든 장치에 제압당하면서 허무하게 퇴장했습니다. 실제로 리얼리티 스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강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전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허술한 면이 많기 때문인지 너무나 아쉬운 빌런이었습니다. 타노스의 부하이자 전 우주를 두려움에 떨게 한 로난입니다. 가오갤 첫 장면에서 로난이 누워있던 장소에
셀레스티얼의 피로 추정되는 액체들이 있었는데요. 셀레스티얼의 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피니티 스톤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워스톤 입수 당시 아주 잠깐 동안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이내 스톤을 무기에 꽂으면서 함께 공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타노스조차 로난이 파워스톤을 입수한 후에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정도로 스톤의 힘을 이 정도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노바 군단이 자신의 함선을 가로막으려 하자 파워스톤의 힘으로 아주 가볍게 전멸시켰으며 잔다르 행성에 도착하는 즉시 행성을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정말 예상 밖의 멘탈 공격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봉될 캡틴 마블에서 로난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크리 종족이라면 인피니티 스톤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존 최고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에인션트 1의 보물이었던 아가모토의 눈을 슬쩍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다뤄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습득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카마르타즈의 모든 도서를 섭렵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성을 보였으며 자신이 먹었던 사과의 시간을 되돌리거나 이미 사망했던 웡을 되살리고 무한 타임 루프를 생성하는 등 인피니티 스톤 최고의 능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타노스와 1대1로 대적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인 점을 볼 때 스톤을 다루는 능력 역시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에게 타임 스톤을 넘겨줄 때 의미심장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스톤을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는 특정한 제약까지 걸어두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속 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잠재력이 발휘된다면 다음에 소개할 인물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최강자 에인션트 1입니다. 스트레인지가 아가모토의 눈을 가져가기 전 주인이며 소서러 슈프림으로서 수많은 우주적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타임스톤을 사용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스톤의 능력과 비슷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스톤과 비슷한 현실 조작, 유체 이탈을 통한 아스트랄 디멘션에서의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타인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 등 혼자서 다 해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톤을 사용할수록 점점 부작용이 쌓이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차원에서 스톤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고에서 다시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등 멀쩡히 생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는 드립인 거 아시죠? 이그드라실의 수호자이자 테서렉터의 진 주인공 오딘입니다. 테서렉터를 분신한 뒤 70년 가까이 하이드라와 쉴드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를 방치한 오딘의 행동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키가 테서렉터를 훔치기 위해 지구를 공격한 후에서야 토르에게 회수해 오라고 명령하는 등 수호자인지 방관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오딘의 자체 능력만으로도 스톤의 힘은 필요 없을 정도로 막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르 1편에서 바이프로스트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재건설을 목적으로 뒤늦게 테서렉터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스톤을 활용하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테서렉터의 능력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지닌 바이프로스트를 만들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능력 하나만으로 아스가르드의 전체 군사력은 수직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서렉터를 본 헬라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전성기 오딘이 보여준 테서렉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인션트 1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능력을 활용해 전투를 벌이는 편이며 스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콜렉터의 홀로그램에서 등장했던 고대 셀레스티얼입니다. 파워스톤이 박힌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만으로도 행성 하나가 초토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셀레스티얼이라는 종족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셀레스티얼인 에고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스타로드가 파워스톤의 힘을 어느 정도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에고의 자식 중에서 스타로드가 가장 강력한 스펙이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강력한 스펙을 지닌 로난 역시 셀레스티얼을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가진 능력은 실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멸망에 개입할 수 있으며 수십 개의 행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아스가르드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쇠약해지며 사망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언급한 오딘의 발언으로 볼 때 셀레스티얼은 진정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제대로 마음만 먹는다면 다음에 소개할 인물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고의 인피니티 스톤 능력자는 타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딘이 지구로 유배된 시점에서 니다 벨리레를 침공한 타노스는 건틀렛을 만들게 되고 6개의 스톤을 모두 모으게 됩니다. 타노스가 보여준 스톤의 능력은 그야말로 압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파워스톤을 활용해 스트레인지의 마법 공격 및 아이언맨 슈트를 비롯해 운석 폭격을 시전했으며 타임스톤을 이용해 죽은 비전을 살리는 등 그야말로 제대로 막장 밸런스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무자비한 성격과는 다르게 비누방울 놀이를 좋아하는 등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른 스톤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마인드 스톤을 사용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마인드 스톤을 소유한 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톤의 힘에 잠식당한 것으로 볼 때 타노스 역시 마인드 스톤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인드 스톤은 엔드게임을 위한 큰 떡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울스톤 안에 가무라가 있었던 것처럼 비전의 데이터가 마인드 스톤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타노스 역시 마인드 스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톤을 끼울 때마다 괴로워하는 모습이 등장하긴 했으나 6개의 스톤의 힘을 버텨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마블 역사상 인피니티 스톤을 가장 잘 다루는 절대 강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개봉될 영화에서 스톤을 다루는 강자들이 더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캡틴 마블, 아이언맨, 토르, 헐크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에 따라 이끌어내는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어떤 인물이 다루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